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인 가족,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한 노년, 그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소박한 바람과 인간적인 신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검은 그림자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리워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을 믿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은 한 가족의 깊은 상처와 그 상처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경각심과 함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초반의 연희 씨입니다. 연희 씨는 평생을 남편 민호 씨와 함께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며 딸 은진과 아들 민준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지만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반듯하게 자라 어엿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의류점을 정리한 후에는 남편의 연금과 함께 자신들이 악착같이 모아둔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까지 마련하며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남편과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아들 민준이의 결혼과 손주를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딸 은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은진이는 일찍이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고 남편 준호 씨는 작은 건설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번듯해 보이는 사업이었지만 준호 씨는 사업 수완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투자 실패와 예상치 못한 부채로 인해 은진이 부부의 삶은 항상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희 씨는 힘들다는 딸과 사위를 모른 척할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돈을 꾸준히 빌려주거나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주곤 했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우리 노후가 있지 않느냐고 걱정했지만 자식이라면 그저 품어주고 싶은 것이 연희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 준호 씨가 연희 씨를 찾아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머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확실하고 유망한 사업 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인데 그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특별한 투자입니다. 사위 준호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 투자 기회가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딸 은진이와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희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딸이 고작 30살 남짓에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 준호 씨는 연희 씨에게 K그룹 해외 신기술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명 대기업의 해외 신사업 투자에 일정 자금을 넣으면 해당 기업이 보장하는 수익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K그룹의 로고가 박힌 듯한 위조된 투자 계약서와 보증 서류까지 내밀며 연희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지만 딸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남편 민호 씨에게는 아들 민준이 결혼 자금 문제로 잠시 돈을 돌렸었다고 둘러대기로 하고 그녀는 결국 노후 자금 5억 원을 사위 준호 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도 연희 씨는 며칠 밤낮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잘한 일일까? 이 돈은 우리 노후 전부인데. 다행히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대로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사위 준호 씨는 매번 고맙다고 전화했고 어머님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기뻐했습니다. 연희 씨는 안도했고 그녀의 불안감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위가 성공하면 딸과 손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연희 씨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심 자식들을 도운 것에 대한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래, 자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쓰는 게 맞지. 그러나 황금빛 꿈은 한순간에 검은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약속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위 준호 씨는 해외 사업이라 자금 흐름이 잠시 막혔다. K그룹 측에서 내부 문제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연희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될 겁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모든 책임을 K그룹 해외 신기술 투자 사업의 실패로 돌렸습니다. 연희 씨의 노후 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제야 연희 씨는 남편 민호 씨와 아들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나갔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자신에게 부모님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꿈꾸던 편안한 노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한순간에 가족 모두가 막대한 재정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그녀의 가정은 순식간에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희 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큰 불행을 겪다니. 그녀는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밤에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사라진 돈의 액수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족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치솟고 잠을 이루지 못해 신경쇠약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든 남편과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연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 때문에 이들이 더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후회와 자책을 뒤로하고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외 투자 사기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사위 준호 씨 또한 자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K그룹 해외 신기술 투자 사업이 망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슬픔에 찬 얼굴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연희 씨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준호 씨가 언급했던 K그룹의 실제 투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K그룹 해외 신기술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호 씨가 베테랑 투자자라고 소개했던 인물이 사실은 과거 몇 차례 투자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며 준호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건넸던 K그룹 로고가 박힌 위조 서류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짜 서류였던 것입니다. 연희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사위가, 내 딸의 남편이. 이성은 끊임없이 사위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어머니로서, 장모로서 그녀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오해하는 것일까봐 밤새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억 원을 날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 은진의 남편, 사위 준호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부채를 메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탕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장모의 노후 자금을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낯선 사기꾼에게 돈을 잃었을 때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연희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민호 씨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허망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고통은 딸 은진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은진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뿌리째 흔들렸고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위 준호 씨는 연희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하지만 그의 눈물은 연희 씨에게 더 이상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교활함과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연희 씨 앞에는 가혹한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사위 준호 씨를 경찰에 고발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딸 은진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고 어린 손주들은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불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위를 용서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덮는 것. 하지만 이 경우 연희 씨는 평생 사위의 배신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며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희망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가족은 결국 산산조각 날 텐데. 연희 씨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과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의 미래 사이에서 그녀는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연희 씨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네가 나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사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준호 씨에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피해액의 절반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딸 은진에게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준호 씨와 아들 민준이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다. 쉽지 않았을 텐데 라며 연희 씨의 손을 잡아주었고 아들 민준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딸 은진은 눈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연희 씨는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이나 사위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보듬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딸 은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용기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상실감을 보듬고 이제 결혼 후에는 부모님 노후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희 씨는 물질적인 것은 많이 잃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남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족 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과 함께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지지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돈보다 더 큰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용기라는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슴 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사위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검은 그림자는 바로 그런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사기의 주범이 되거나 방조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경계심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투자나 과도한 요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에게 누가 될까봐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재산을 잃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관계는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돈과 마음을 지키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